설 연휴가 사실상 끝나고 4월 재보궐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와 각 후보 진영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선거 전국, 또 여론 움직임, 유형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그리고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센터장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민주당 경선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선, 우상호 후보로 일찌감치 지금 양자 구도가 형성됐는데요. 여론조사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보 적합도에서 박영선 후보가 26%, 그리고 우상호 후보가 7.7%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윤희웅 센터장님, 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양강 구도인데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예, 일단은 이제 박영선 후보 예비 후보가 어쨌든 장관직을 수행하고 대중성이 있는 모습들을 원래 갖췄기 때문에 사실은 초반부터 이제 높게 나타났는데 두 사람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제 지지층의 특성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중도 성향층까지 어쨌든 호응을 얻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왔었고, 반면에 이제 우상호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심을 좀 이제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 룰을 보게 되면 당원이 50%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우상호 의원은 지금 약간 열세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당원에서 이제 만회를 하고 싶다라고 그런 전략을 좀 강하게 나가고 있을 텐데 그러나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당원들이 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또 중도 성향층도 폭넓게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사에서들에서는 박영선 예비 후보가 우상호 예비 후보에 비해서 이제 월등하게 앞서는 이제 모습들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조사들에서 사실은 여론조사 효과도 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여러 예비 후보들이 있는데 경선 과정에서 누구와 누구를 이제 1대1 가상대결을 붙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 정당의 이제 대표성 있는 인물들을 많이 이제 그 가상대결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여권에선 누구, 야권에선 누구라고 하는 인식이 아마 국민들 또 시민들 인식에 폭넓게 작용을 하게 되면서 좀 더 그 1위 후보가 1위를 강화시키는 효과, 그것이 이제 여론조사 때문에 나타나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최근에 이 두 후보는 서로 뭐 온누이 남매처럼 친하게 지내다가 우상호 의원이 이제 좀 더 공세적인 모습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TV 토론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판세가 뒤집힐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우상호 의원이 이제 어떤 반전 카드를 확실하게 내밀어야 되는데, 그럼 네거티브라든가 우리 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거티브 공세라든가 정책인데 이 점에 있어서는 크게 구별되는 측면을 지금 내보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분 다 이제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 출신인데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86 세력의 대표 세력인데 그 이상 걸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만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그 한계에 좀 봉착해 있는 것 같고. 그렇군요. 반면에 박영선 전 장관은 중소벤처 장관을 하면서 중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문제, 그다음에 벤처라는 혁신 산업 세력, 산업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도 자꾸 보여주면서 뭔가 좀 다른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점들이 자꾸만 이제 격차를 벌리는 것 같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이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뭐 그러한 차이가 지금의 여론조사가 좀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어떤 후보들의 지지를 보게 되면은 뭐 세 가지 이유로 지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물을 좋아해서 지지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 후보가 싫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을 지지한다고 얘기하고, 반면에 또 한 가지 있는 게 뭐냐하면 이 사람을 좋아하진 않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필요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본선에 나갔을 때 좀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게 되면 지금 이 후보가 당장 우리 당의 후보로 되는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형성되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라든가 호감이 있지 않더라도 경쟁력을 보이는 측면이 있을 텐데 아마 이제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런 본선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민주당 지지층 등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어떻습니까? TV 토론에서 승번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TV 토론에서 어떤 결정적인 장면이 있어서 어떤 알고 있던 후보에 대해서 비호감, 비토정서가 상당히 크게 자격 미달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형성되게 되면 역전되는 경우들이 이제 간혹 있긴 합니다만 많이 보셨겠지만 사실 TV 토론에서 후보가 결정적으로 뒤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후보의 어떤 지지 후보 변경 효과보다는 기존에 알고 있던 또 지지하고 있던 후보의 강화 효과가 더 커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지지하고 있는 후보가
잘했다고 인식이 되면서 좀 더 그 지지가 더 높아지는 현상이 있는 것이지 지지를 철회하고 상대 후보로 지지를 변경하는 효과는 사실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국민의힘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00% 시민 경선 아니겠습니까? 예. 자,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나경원, 오세훈. 예. 근데 여론조사 지표상에서는 두 후보이 이제 비등비등한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실제로 이제 이거는 여론조사 경선이 중요하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예. 당의 지지가 이렇게 상당히 반등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고요. 네. 당이 확실히 변하고 있다 이런 증문들을 이제 서울시민한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서 이제 지지세를 결집시키고 뭔가 당이 바뀌고 있다, 개방성이 있다, 예. 공천 과정에 있어서 투명하겠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지금 큰 뭐 처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겠지만 네. 그러나 국민의힘의 주변의 지지 세력이라든가 지지 층들을 이렇게 모아내는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는 제가 보기에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예. 국민의힘 이제 100% 네. 시민 경선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이제 경선에서는 자기 당 지지층과 무당층까지만 여론조사 경선에서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이제 당세가 크지 않을 게 강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이제 폭넓게 시민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당세가 오히려 좀 강하다고 하는 여권에서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 대상으로 하고 반면에 지금 당세가 좀 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00% 시민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중도층뿐만 아니라 무당층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나경원 후보가 민주당 지지자들도 들어온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의를 제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경원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제 원내 지도부에 있으면서 대여 예. 강경투쟁을 이끌었기 때문에 네. 당심에서는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예. 이제 여권 지지층에서는 이제 비호감 정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오세훈 예비후보와 봤을 때 오세훈 예비후보가 이 룰의 혜택을 좀 더 받고 있는 측면이고 네. 나경원 이제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이 룰에 어쨌든 혜택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네. 이제 나경원 예비후보는 여성 가산점이 이제 받게 됩니다. 여성 가산점은 국민의힘 같은 10%인가요? 경우에는 20%인가요? 10%인데 예. 자기가 득표한 것의 10%입니다. 그러니까 군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것이 10%가 큰 의미를 발휘하지 못하지만 예. 강자인 경우에는 유력한 후보인 경우에는 만약에 자기가 30% 이상 받았으면 3% 이상이 가산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예. 승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여성 가산점이 이 오세훈 예비후보 나경원 예비후보 두 사람 중에 앞서가고 있는데 아마 승자를 결정하는데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었습니다. 원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무소속의 금태섭 후보가 1차 TV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요.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서로 이 TV 토론 룰을 정하다가 무산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번 2017년 그 대선 할 때 예.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에 나와서 큰 실수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확 내려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TV 토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실수하지 않는 것이죠. 예. TV 토론을 통해서 지지세가 확 올라가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방어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당시 네.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그 좀 상식에 어울리지 않는 발언을 하면서 확 떨어졌단 말이죠. 예. 이번에도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그걸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TV 토론을 많이 하자, 자유롭게 하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조금만 하자. 왜냐하면 우위에 있으니까 뭐 네, 그런 네. 부분들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서로 조정해서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각 언론사에서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윤 센터장님, 예. 다자 구도가 있고 양강 구도가 있었습니다. 네. 여론조사 각각 어떻게 나왔나요? 되게 이제 다자구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여야 후보들을 통틀어서 하는 것이기 예, 때문에 예. 이제 한국의 좀 특이한 여론조사인데 예.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3자구도 예. 그러니까 지금 야권 단일화가 초미의 관심사이긴 한데 지금 이제 장외에 또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야권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군요. 그러니까 3자구도로 치러졌을 때 이제 나오는 결과들인데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당의 박영선 예비 후보가 이제 월등하게 우세한 흐름들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3자 구도로 치러질 경우 야권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여당의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박영선 후보가 37%, 안철수 후보가 22%, 나경원 후보 25%. 네. 3자 구도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강 구도는 어땠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예. 이제 조사 결과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네, 여야의 양강 구도 보겠습니다. 양강 구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 박영선 예비후보, 안철수 예비후보 같은 경우 보면 팽팽한 접전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네요. 또 이제 나경원,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이제 앞서 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에 있을 때는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네네. 또 다른 조사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박영선 대 안철수 대결에서 안철수 예비후보가 오히려 앞서는 결과들도 상당 부분 조사 결과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네. 야권이 후보를 단일화했을 경우 양자 대결 구도가 됐을 때는 이제 결과를 알 수 없거나 네. 야당에도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상당 부분 이제 논의가 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된 것이죠. 우리가 네. 야권 단일화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는 이기지 못하는데 합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단일화 조건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예. 딱 그 상황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유 교수님, 네. 이달 초만 하더라도 이 3자 구도에서도 뭐 한 후보가 앞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야당의 후보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야당의 후보가 단일화가 안 되면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 교수님은 야권이 단일 후보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단일화 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 부분에 있어서 단일화하지 않으면 필패라고 나오니까 예, 할 예. 거라고 여겨지는데 단일화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심판론을 모으는 거예요. 네. 그것이 뭐 양쪽 진영 세력을 확실하게 화학적 결합이 아니라 예. 심판 세력을 모으는 거란 말이죠. 그게 단일화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 이제 예. 지금 여론조사 봤을 때 비등하게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네네. 우리가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심판론으로 가는데 이 심판론이 확실하게 먹히지 않는다는 측면도 존재하는 거죠. 예. 이게 달라지고 있는 거죠. 처음에 네, 박영선 후보 나오기 전에는 상당히 열세였는데 이게 비등하게 간다라는 것은 이번 선거가 상당히 예측 불허의 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 예. 이런 측면이 있고 또 두 번째 요인을 제가 말씀드리면 역대 서울시장 선거를 쭉 분석해 보면은 반드시 비정치적 인물들이 서울시장을 많이 됐어요. 박원순, 그다음에 예. 정치권에 확실히 인발부되지 않았던 사람들. 예. 오세훈, 이명박, 조순, 고건. 예. 그런데 지금에 나오는 후보들 보면 다 정치인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뭐냐면 서울 시민들이 봤을 때 좀 새로운 희구, 새로운 변화, 네. 새로운 인물에 대한 부분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상당히 현재까지는 비등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첫 번째는 예. 단 심판론이라는 것이 좀 봐야 될 것 같다. 예. 두 번째로는 뭔가 좀 과거와 같은 새로운 변화를 희구하는 그런 인물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예.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진영 선거로 가는 거죠. 그렇군요. 결집 예. 선거로 가게 됩니다. 예. 그 전에 뭐 다른 변화가 있다면 달라지겠지만 네.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시장 선거 좀 볼까요? 부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부각되면서 여야 후보가 박빙을 보이고 특히 여야 그 정당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여권 이제 대표 주자 또 예. 야권 대표 주자 이렇게 조사를 해보게 되면 격차는 좀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나오는 네. 결과 이제 야당의 박형준 예비 후보, 여당의 김용춘 전 장관 예비 후보 이제 격차인데요. 지금 이제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게 되면 네. 상당히 어쨌든 격차가 좁혀져 있고 경쟁 그렇죠. 구도가 있는 예, 상황을 예.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이제 많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가덕도 신공항이라고 하는 이슈가 뭐 네. 수도권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에 공항 하나 짓는 것이 이제 무슨 큰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이 지역에서는 뭐 20년 이상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활적 이슈로 사실 자리 잡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예. 이것이 지난 보수 정부에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여권에서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이달 말에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 이제 이 이슈가 좀 더 아직 이제 굉장히 살아있는 이슈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그 통과가 되게 될 경우에 혹시 그것이 여당 후보에게 지지를 좀 옮겨갈 수 있을지 상당히 예. 주목되고 예. 아마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달 말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여부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지금 여당에게 유리한 이슈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쫓아간 거죠. 지금. 예. 전에보다 상당히 쫓아간 거예요. 그거는 부산 경남 PK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약속하는 동남권의 발전 예. 소망이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이제 민주당에서 막 치고 나오니까 예. 실제로 국민의힘은 엉거주춤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쫓아가는 형국인데
나와 있는 박형준 후보나 다른 이현주 후보 이 사람들은 가덕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좀 상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까지의 지금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인물 구도로 좀 가는 거죠. 인물 구도로 좀 가고 있다.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현재는 김영춘 후보가 좀 뒤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부산 지역의 우리 전통적인 반정서, 현 정권에 대한 반정서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부산 지역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가덕도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자.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에 대해서 민주당의 카드도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게 되면 이제 어떤 시각에서는 쟁점이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정해져 버리는 것이니까 이제 추진대로 가면 되는 것인데 여권 입장에서는 이제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그것을 이제 신속하고 또 이제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 힘 있는 이제 여당이 맡은 것이 더 필요하다. 또 이제 반면에 야당이 맡게 되면 뭐 다른 지역의 정서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온전하게 추진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공략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이제 얼마만큼 부산 시민들의 정서에 이제 영향 소고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4월 재보궐선거가 사실 끝나고 나면요. 여야가 사실상 이제 대선 준비 체제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데 여론은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한번 여론조사 결과 보고 가겠습니다. 자, 선거 예상입니다. 자, 윤희영 센터장님,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상인데요. 저렇게 나왔습니다. 여야 모두 여권이 모두 승리할 가능성 23%. 그리고 야권 모두 승리 30%, 여야 한 곳씩 승리 28.8% 이렇게 나왔네요. 사실 문제 이런 조사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라든가 응답자들한테 당신은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전망해봐라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경우에 그 정당이 우호적으로 이제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렇군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합리적으로 좀 보는 국민들 시선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나온 게 그래프 조사 결과를 비춰보게 된다면 결과가 어느 한쪽으로 완벽하게 이제 기울어지고 있지는 않은 양상을 일단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런데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찍을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 이낙연 대표, 윤석열 총장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그동안은 3강 구도라고 했는데 최근에 1강 2중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 이재명 지사의 기본 시리즈, 기본소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러한 아주 불안정한 상황에서 사회 경제적 이슈로서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선점했고 또 다른 잠룡들이 마치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같이 논박하는 구조로 가니까 주인공은 이재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군요. 그럼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물론 이낙연 대표가 신복지제도라는 걸 얘기했지만 아직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명쾌한 메시지는 없단 말이죠. 이런 점들이 결국은 이제 어떤 사회 경제적 이슈 이런 부분을 이재명 지사가 하나의 대안으로 주도해 나가는데요. 근데 이것은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이제 이 정책이니까 과연 AI 시대의 기본소득이냐, 아니 재난지원금 상황에서의 기본소득이냐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으로 이제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건강한 생산적인 논쟁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향후 우리 한국의 사회가 어떻게 갈 것이냐, AI 시대를 어떻게 맞을 것이냐 이런 논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윤 선생님, 이 1강 2중 이 구도가 좀 더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변화가 예상됩니까? 당분간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월 선거까지는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사실은 대권급에 버금가는 조사이기 때문에 그럼 국민적 관심이 거기에 몰려가 있기 때문에 대권에 대한 관심들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재 이 구도가 뭐 다가오는 4월 보궐선거까지는 그 직후까지는 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영아 한국외대 초빙 교수님 그리고 윤희영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